네, 안녕하세요. 디자인 시스템 베리어블 세션을 맡은 박동화라고 합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 이제 전 세션에서 좀 더 큰 범위의 범주의 디자인 시스템 얘기를 했다면, 이번 세션에서는 그 시스템에서 큰 요소를 차지하는 베리어블, 변수 얘기를 할 거고요. 변수를 구축하는 것이 디자인 시스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프로덕트에서 변수가 어떠한 이점을 가져다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변수에 대해서 네 가지 주요 주제를 다룰 건데요. 첫 번째로는 변수의 기본적인 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주제에서는 오르가니제이션에서 조직에서 이제 베리어블을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방법. 세 번째 인프랙티스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성한 베리어블들을 기존 디자인 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한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를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변수 사용을 향상시키는 몇 가지 신규 기능들을 짧게 소개하고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베이직인데요. 기본적인 변수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리어블의 개념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릴 건데요. 베리어블은 색상, 숫자, 문자열, 그리고 피그마에서는 부울까지 해서 디자인 속성에 베리어블을 할당하여서 재사용 가능한 정의를 만드는 기능입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스타일과 다르게 베리어블은 적용된 모드에 따라서 전환할 수가 있어서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 슬라이드에 보이는 이제 이미지, 예제 이미지는 라이트 모드, 다크 모드 버튼에 대한 이미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스트로크 값이나 필 값에 각기 다른 변수 값들이 매핑될 수 있도록 라이트, 다크가 모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베리어블의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색상, 문자열, 숫자, 불 해서 컬러, 넘버, 스트링, 불린이 있습니다. 각 유형은 특정 용도에 맞춰서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색상 같은 경우에는 적혀 있는 대로 필값, 스트로크 값 같은 경우에 베리어블 설정하셔서 적용하실 수 있고요.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또는 스타일에 적용하여서 타이포그래피 토큰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 특성에 맞춰서 네이밍을 컬러의 경우 컬러 코랄, 문자열의 경우 아이템과 같이 특성에 맞는 네이밍 값을 조직마다 규칙을 설정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베리어블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조직에서 효과적인 토큰 관리 및 프로덕트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변수에서 모드의 개념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모드를 사용하시면 생성된 베리어블들을 좀 더 다양한 컨텍스트에 맞게 디자인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컬러 베리어블을 사용하는 경우 라이트 모드, 다크 모드 대응을 하셔서 또는 프로덕트에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 경우에 테마 대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언어 현지화 또는 디자인 요소의 반응성 테스트, 넘버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디바이스 크기에 맞춰서 레이아웃을 조정하고 반응형 디자인을 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 장표에는 이제 라이트 모드, 다크 모드와 비슷하게 데이, 나잇 이렇게 모드를 설정해 놨는데요. 이에 맞춰서 텍스트 상태 값에 맞춰서 데이의 경우에는 왼쪽에 계시는 헥사 코드 값, 나이트 모드로 설정했을 때는 같은 상태 값이지만 좀 더 다르게 매핑된 변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모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매핑된 또는 제작되어 있는 변수를 사용해서 또 다른 변수에 매핑하는 것을 일리아스라고 하는데요. 베리어블을 정의하려면 먼저 사용자 지정 값을 만들거나 생성되어 있는 라이브러리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엘리어싱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 변수에 동일한 색상 변수를 할당하여 색상 업데이트가 필요한 케이스에서 색상 값을 수동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참조된 변수를 수정하여서 여러 가지 디자인 화면에서 일관적으로 한 번에 바뀔 수 있도록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앞에 보이시는 이미지는 비슷하게 이제 앞서 보신 장표와 같이 텍스트의 상태값을 나타내는 변수에 맞춰서 헥사코드 값이 아니라 미리 생성해 놓은 프리미티브 토큰을 매핑해 놓은 예시 이미지입니다. 다음은 생성한 베리어블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룹화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실 텐데요. 생성되어 있는 여러 변수 세트를 그룹화하면은 컬렉션에 있는 여러 변수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았을 때 이 변수 세트 또는 디자인 파일에 사용자나 또는 팀원들이 접근하셨을 때 좀 더 명확하게 또 사용성을 향상시켜서 보이게 하실 수가 있고요. 예제를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 색상 토큰이나
스페이싱 토큰, 뭐 숫자 토큰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어떠한 컨텍스트에 맞춰서 그룹핑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베리어블과 스타일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실 텐데요. 이제 베리어블 기능이 나왔을 때 기존의 스타일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일단 피그마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다면 베리어블은 개별 레이어 속성에 적용할 수 있는 단일 값을 저장하는 개념이고요. 스타일에는 다양한 속성을 동시에 저장해서 한 번에 같이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예시로는 스타일에서 그라디언트나 타이포그래피 토큰을 생성할 때 주로 사용되고요. 위의 이미지와 같이 생성한 두 개의 색상 변수를 하나의 그라디언트 스타일에 두 개의 값을 참조시켜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에는 세 가지 레벨이 있는데요. 앞서 말한 것 같이 프리미티브를 포함해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좌측에 있는 것부터 프리미티브, 세멘틱, 그리고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처음에 프리미티브 기본 변수는 그레이 100, 200, 300과 같이 직관적으로 어떤 색상 코드를 나타내는, 네이밍을 읽었을 때 어떤 색상인지 바로 알 수 있는 기본 글로벌 토큰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멘틱에서 의미론적으로 사용하는 변수인데요. 텍스트 프라이머리 같은 또는 백그라운드 데인저 같이 네임을 읽었을 때 디자인 뒤에 숨겨진 의도를 알 수 있는 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컴포넌트 베리어블은 버튼 백그라운드 또는 인풋 호버와 같이 특정 컴포넌트나 상태에 세멘틱보다 좀 더 긴밀하게 적용하는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디자인 시스템은 이 중간에 있는 세멘틱 토큰에 제일 많이 의존해서 사용됩니다. 네, 앞서 말한 그 토큰의 레벨에서 프리미티브와 세멘틱 두 가지 유형에 초점을 맞춰서 좀 더 설명드릴 건데요. 좌측에 이제 프리미티브 컬렉션은 헥스코드 값으로 정의되는 기본 색상 토큰입니다. 반면 우측의 세멘틱 컬렉션은 배경 및 상태와 같은 특정 디자인 요소에 의미를 가지고 색상을 연결하는 좀 더 맥락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컬렉션과 토큰의 레벨에 대해 이해하시면 디자인 프로젝트에서 변수를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변수의 기본적인 구조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다음은 그 토큰을 디자인 시스템 내 조직화해서 사용하고 구조화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자인 구조화에는 이제 파일 구조, 네이밍 이러한 개념들이 있는데요. 모범 사례를 보시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화에는 먼저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섹션은 이제 여러 브랜드의 변수를 관리해서 변경 사항을 최소화하고 확장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두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중요한 네이밍 규칙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색상, 숫자, 문자열 또는 부호과 같은 다양한 유형을 포함할 수 있는 관련 변수들을 앞서 설명한 개념으로 그룹핑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리아싱이 있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컬렉션 내 여러 변수 집합을 참조하여서 구성하고 좀 더 명확하게 사용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예시를 보시면 먼저 파일을 보시겠습니다. 파일의 구성과 개선 방법은 앞에 제가 이미지로 짧게 안 좋은 예시를 만들었는데요. 물론 이렇게 바로 프리미티브, 글로벌 요소를 사용할 때 세멘틱의 파일 한 구조 내에서 바로 참조시키는 것이 브랜드가 작거나 아니면 디자인 시스템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디자인 시스템이 커지거나 좀 더 많은 팀들이 하나의 글로벌 토큰을 가지고 여러 값에 참조시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파일을 하나의 파일에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똑같은 색상 토큰 값, 기본 토큰 값이더라도 브랜드 A에서는 다른 데 사용하고 브랜드 B에서는 같은 뭐 그레이 100 값이라도 어떤 데는 텍스트에 사용하고 어떤 데는 백그라운드에 사용할 수 있게 파일 구조를 분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분리하심으로써 하나의 글로벌 토큰을 가지고 여러 개의 브랜드가 각각의 디자인 시스템을 따로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네이밍 규칙의 구성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이 구조는 네 가지 핵심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임스페이스, 두 번째 보라색의 카테고리, 세 번째의 베리언츠, 마지막으로 스테이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 앞에 예시로 나와 있는 SDS, 이는 프로덕트에 적용하는 디자인 시스템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네이밍의 이름은 이제 피그마에서 배포한 심플 디자인 시스템의
네이밍 규칙인데요. 앞에 이제 심플 디자인 시스템의 약자를 줄여서 SDS라고 명명할 수 있겠고요. 그 뒤에 카테고리로는 뭐 백그라운드, 변형으로 뉴트럴, 그 뒤에 상태값, 뭐 디폴트라든지 세컨더리라든지 좀 더 컴포넌트에 적용할 수 있는 변수 같은 경우에는 뒤에 한 단계 더해서 호버와 같은 상태값까지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네이밍 규칙은 많은 사람들이 변수를 관리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디자인 요소 전반에 걸쳐서 명확성과 일관성을 유지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컬렉션, 일리아스 그룹을 중심으로 실제 변수의 구성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과 같이 이제 변수를 로우 네이밍이라고 해서 헥사 코드가 나와 있는 프리미트 색상과 같은 컬렉션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드 300 및 그린 300과 같은 각 변수에는 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별칭을 오른쪽처럼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설명적인 세멘틱 토큰을 지정하는 컬렉션이 있어서 좀 더 사용성에 명확성을 가질 수 있고요. 이러한 구조는 이 디자인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조직의 효율성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팀원 간의 더 나은 협업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수를 실제로 만들어보는 단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스코핑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변수 유형에 따라서 그에 맞는 스코핑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변수가 개수가 적은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뭔가 여러 개의 디자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다든지 글로벌 토큰, 시멘틱 토큰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레벨을 조직 내에 구축해 놓은 경우에는 변수의 어떤 오토 레이아웃에 적용시킬 때 숫자 범위에 눌렀을 때 다양한 스코핑이 있기 때문에 많은 변수들이 한 번에 다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기능에 원하는 변수를 매핑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스코핑을 미리 지정해 놓으실 수가 있고요. 다양한 요소에 변수를 적용하는 방식을 보다 정확하게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생성해 놓은 색상 토큰을 활용해서 그라디언트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실 건데요. 먼저 색상을 기본 요소, 프리미티브로 분류한 다음 일리아싱을 통해서 세멘틱 토큰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이제 스타일에서 뭔가 그라디언트를 생성을 하실 때 좌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핸들을 잡고 미리 생성되어 있는 변수를 참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멘틱 토큰을 생성하실 때와 똑같이 스타일에서도 그라디언트를 생성하실 때 이런 식으로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활용하셔서 참조하셔서 생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크기와 간격에 관련된 변수인데요. 표시된 표에는 간격의 균일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다양한 크기 변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크기 변수를 활용하시면 좀 더 디자이너분들은 워크플로우를 간소화하실 수 있는데요. 그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앞서 생성한 크기와 간격 변수를 디바이스 크기와 확장에 따라 다르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어떠한 디바이스 크기 위주로 구성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개발하시는 플랫폼 위주로도 숫자 토큰을 모드에 맞춰 다르게 적용시켜서 좀 더 빠르게 다양한 플랫폼에서 반응형 디자인을 구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텍스트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있는 여기 장표에 나와 있는 이미지에서는 다양한 언어에 걸쳐서 문자열 변수가 있는 텍스트의 예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드를 통해서 여러 화면, 한 가지 화면을 가지고도 모드만 전환시켜서 여러 가지 글로벌 테스트나 현지화를 테스트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버튼이나 텍스트 박스와 같은 디자인 요소들의 다국어 대응도 테스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텍스트 박스나 버튼을 만들었을 때 한국말의 경우에는 굉장히 가로 W 값이 짧게 나올 때가 있는데요. 다양한 언어로 변환했을 때 굉장히 범위가 길어지고 텍스트 박스를 초과해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디자인의 반응성 테스트를 글로벌 현지화 테스트를 이러한 텍스트 베리어블을 통해서 간편하게 전환시킬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텍스트 변수를 좀 더 활용해 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그라디언트 스타일과 같이 타이포그래피에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이는 표에는 이제 다양한 글꼴 속성이나 유형, 예제가 요약되어 있는데요. 타이포그래피 스타일도 단일 값으로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스타일의 여러 요소들을 중첩하여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폰트 패밀리의 경우에는 문자열 인터라는 베리어블을 미리 생성해 놓고
스타일에 참조시켜서 사용하고요. 폰트 웨이트의 경우에는 문자, 숫자 변수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하여서 500 또는 미디움을 작성해 놓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타이포그래피 구조를 활용하여서 만들어져 있는 디자인 화면 전체의 텍스트를 관리하실 수 있고요. 추가로 모드를 사용할 경우에 모바일이나 웹 모드에 맞춰서 각기 다른 타이포그래피 사이즈를 적용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타이포그래피 변수의 그룹핑 예제인데요. 이러한 각 요소에는 폰트 패밀리, 사이즈, 웨이트와 같은 컨텍스트를 기준으로 그룹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이미지를 보시면 타이틀 히어로, 페이지, 서브타이틀 등 다양한 타이포그래피 요소에 그에 맞는 각각 변수들을 하나씩 매핑해 놓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타이포그래피의 경우는 굉장히 색상보다 더 많은 변수를 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룹핑은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변수를 실제로 만들고 활용하는 예시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은 생성한 변수들을 기존 디자인 시스템이나 레거시에 마이그레이션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은 변수, 베리어블이 적용되어 있지 않거나 스타일로 사용하던 기존 레거시를 변경하고 워크플로우를 개선하는 중요한 작업인데요. 네, 다음 단계에서 원활한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모범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그레이션 타임라인인데요. 4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변수가 생성되어 있지 않은 변수 없음 단계인데요. 변수를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반을 구축하고 생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변수를 생성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서화 작업이라든지 생성되어 있는 스타일의 레거시 파악, 필요한 변수들을 알아보는 단계입니다. 다음으로는 스몰 스텝이라고 해서 점진적인 진행과 신주간 적용을 강조하는 단계입니다. 변수는 조직 전체 또는 브랜드에 배포하는 토큰이므로 배포 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러한 첫 번째 단계와 이어지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Migration and Deprecation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이제 기존 시스템을 전환하는 동시에 스타일에 적용되어 있는 화면들이라던가 컴포넌트들을 레거시들을 제거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단계 모든 디자인 요소에 베리어블이 적용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네, 간단하게 좀 알기 쉽게 그래프로 준비해 왔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좌측 하단에 보시면 베리어블이 없는 상태에서부터 우측 상단에 모든 곳에 베리어블을 구현하기까지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에서는 이제 복잡성을 나타내고요. 하단은 그 베리어블을 구축하는 기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변수가 없기 때문에 변수가 없는 대신 시스템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테스트나 모드를 만들어 보면서 필요 변수들을 찾아 나가는 단계고요. 두 번째 스몰 스텝에서는 변수를 위한 작은 액션을 취하면서 이전 레거시를 제거하는 디프리케이션을 동시에 적용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이그레이션은 통상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이 기간은 이제 조직의 디자인 시스템 수준이나 또는 가지고 있는 레거시와 토큰의 양에 따라서 좀 더 길어지거나 짧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변수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드도 생성하고 변수도 생성하고 테스트를 여러 가지 하실 텐데요. 여기서 고스트 베리어블이라는 유령 변수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 스크린샷은 제가 피그마 포럼에서 한 사용자가 올린 캡처 이미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변수와 모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유령 변수와 모드들이 지저분하게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에서 모드나 베리어블을 켰을 때 이렇게 지저분하게 추가가 되어 있으면 파일에서 작업한 디자이너나 전체 디자인 시스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또는 동시에 디자인 일관성 부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는 변수를 구축하시거나 사용하실 때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이루어지고 또는 팀원분들과 조직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혹시나 이제 이러한 유령 변수가 발생했을 때 피그마 내에 컨트롤 P를 누르시고 베리어블을 검색하시면은 여러 가지 단축키를 통해서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에 리셋, 리페어, 리졸브 세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적용된 모드들을 초기화하거나 베리어블 연결을 재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많은 화면에 많은 디자인 요소에
베리어블들이 이미 적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커뮤니티에 배포되어 있는 플러그인으로도 좀 손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 플러그인을 찾아서 실행하신 다음에 어떠한 디자인 프레임이나 요소나 컴포넌트를 선택하신 후에 플러그인을 실행하시면 되는데요. 인스펙트 패널에서 생성되어 있고 적용되어 있는 변수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그맣게 표시되어서 잘 보이진 않지만 딥 인스펙트를 체크하신 다음에 하단에 변수 목록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네이밍 규칙에서 벗어나거나 적용되어 있지 않아야 될 변수가 표시된다면 오른쪽에 셀렉터를 누르셔서 변수가 적용된 디자인 요소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간단하게 적용되어 있는 모드나 변수들을 제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이전에 디자인 시스템이나 변수가 적용되어 있는 디자인 요소라면 삭제 후 다시 재저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유령 변수와 관련하여서 삭제된 변수 해제에 관한 피그마 유튜브 영상도 있으니까 피그마 채널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렇게 설명한 변수를 컴포넌트에 적용한 간단한 예시입니다. 이렇게 레디우스 버튼 컴포넌트에 레디우스 값이나 패딩 값을 적용해 놓은 예시인데요. 지금 간단한 버튼 컴포넌트를 예시로 들었지만 카드라든지 여러 개의 버튼이 여러 개의 컴포넌트가 합쳐져 있는 패턴이라든지 이러한 경우에 모든 베리어블이 다 적용되어 있을 경우에는 컴포넌트의 일관성을 관리하기 좀 더 편리해지고 변수를 팀과 시스템에 도입하여서 디자인 정책에서 위배된 컴포넌트를 좀 더 손쉽게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변수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컬렉션, 그 다음 일리아스, 그룹을 보실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미리 설명드렸지만 좀 더 보기 쉽게 구성해 놓은 예시입니다. 장표에 나와 있는 이미지는 이제 숫자 변수로 만든 컬렉션인데요. 왼쪽 사이즈 관련 컬렉션을 만들어서 다른 시멘틱 변수에 참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오른쪽에 있는 시멘틱 컬렉션은 좀 더 의미론적인 이름으로 변수를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서 명확성을 높일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컬렉션 안의 변수들을 최종적으로 그룹을 통해서 변수를 분류하고 구조를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타임라인에서 알아봤는데요. 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보면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작업인 디프리케이션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컴포넌트와 자산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결정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 파일의 위치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더 나은 구조를 위해 컴포넌트, 테마 및 기존에 있던 스타일을 합치는 통합 단계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들을 좀 더 효율적이게 진행하기 위해서 플러그인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 장표에서 변수 라이브러리 파일을 구성할 때 프리미티브 베리어블이나 세맨틱 베리어블 간의 분리를 장려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요. 기존의 디자인 시스템 파일에서 베리어블을 분리한 다음에 구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후로는 이제 디프리케이션에서 레거시를 제거하는 단계에서 또는 베리어블을 구축하는 단계에서 이미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디자인 시스템을 가지고 실물을 디자인 화면을 작업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별도의 파일을 생성하여서 또는 스타일이 생성되어 있는 파일을 복제하신 다음에 베리어블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업을 다 끝마친 후에 피그마에서 이제 스왑 라이브러리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미 컴포넌트가 동일하게 생성되어 있고 네이밍만 맞다면 베리어블이 적용되어 있는 컴포넌트로 손쉽게 교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접근 방식에서 통합에 대해서 알아보실 텐데요. 장표를 보시면 간단한 두 가지 상품 카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형에서 효과적인 이제 스타일에서 단일 변수로 이동하면서 색상 스타일의 중복성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이렇게 스타일, 여러 값을 중첩해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베리어블을 사용하여서 간소화를 하실 수 있고 사용성을 향상시키고 또한 제품 전반에 걸쳐서 일관된 디자인 언어를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앞에 보시면 제가 베리어블 만드실 때 좀 더 자주 사용하는 플러그인들 세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은 이제 베리어블을 가져오거나 내보내는 것이 조금 제이슨을 통해서 내보내게 되는데 이런 플러그인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파일에 있는 베리어블들을 손쉽게 내보내고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색상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을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회사들도 많을 텐데요. 기존에 이제 간단한
뭐 프리미티브 토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스타일을 베리어블로 옮겨주는 플러그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내보내져 있는 제이슨 파일 베리어블들을 파일 내로 가져오는 베리어블 임포트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변수에 대해서 네 가지를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작지만 좀 더 효과적인 베리어블 기능 업데이트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짧은데요. 세 가지를 들고 왔는데 현재는 지금 베리어블을 커피 앤 페이스트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제이슨 파일을 내보내서 다시 임포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제는 여기는 네, 지금 GIP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네, 이제는 지금 베리어블을 지금 카피 앤 페이스트가 되지 않지만 여러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C 해서 다른 컬렉션에 추가하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파일에 커맨드 V를 하셔서 복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레이어를 선택 후 우측 패널에서 사용된 변수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이전에는 이제 네이밍만 표시가 됐었는데요. 이제는 디자인 요소를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패널에서 베리어블에 마우스를 호버하시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책을 간단히 작성해 놓은 디스크리션을 표시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디자이너분들이 변수를 사용하실 때 좀 더 어떻게 생성된 건지 콘텍스트를 이해하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됐고요. 네, 마지막으로 화면에 사용된 베리어블들을 좀 더 편리하게 확인하고 복사 및 등록까지 할 수 있는 신규 기능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